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당뇨의 날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비만 대사수술. 당뇨를 고치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원장님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병원 김종민 원장입니다. 비만 대사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형 당뇨에서 완치나 또 준완치 수준을 목표로 하는 당뇨 수술, 대사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원 대표 원장님과 같이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네. 비만 대사 수술.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뭔가요? 당뇨를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게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나의 용어로 만들면서 이제 네. 혼돈이 좀 조장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던 1950년대에 네. 비만한 사람들이 서구에 많았나 봐요. 아. 거기에서부터 이제 실험적으로 시험이 진행됐어요. 네. 그래서 장을 잘랐더니 다이어트도 되고 뭐 이 합병증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1950년대. 네, 50년대 우리 저희 나라가 전쟁을 겪던 시기에 네네네. 이제 비만으로 조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서구 사회는. 네.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1970년대에 와서 이제 꽃을 피우죠.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을 위를 줄이는 또는 음식물이 내려가는 경로에 수술을 했더니 네. 살 빠지는 거는 뭐 20년 데이터로 당연히 빠지는 건 알겠는데 당뇨가 좋아지네. 그래서 당뇨 수술 영역이 따로 이제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비만 수술과 대사 수술로 현재에 와서는 좀 나뉘는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비만 수술 환자한테 하는 위절제나 대사 수술 환자한테 하는 위절제나 똑같습니다. 네네. 근데 비만 수술은 비만의 합병증이 대표적으로 당뇨가 아직 오기 전에 네. 예방적인 치료예요. 근데 대사수술은 이미 당뇨가 와 있을 때 이미 환자가 된 분에 대한 치료 개념이에요. 치료 개념이다. 예, 개념이 틀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목표가 틀려요. 비만 수술은 네. 초과 체중의 절반 빼면 성공이고요. 아. 대사수술은 당뇨가 이제 매개가 돼야 되니까 당뇨약을 끊든지 아니면 소량을 쓰든지 어떻게든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비만이 있는데 네. 당뇨가 없어요. 그럼 네.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비만 수술을 받는 건가요? 그럼 그때는? 비만 대사수술이 비만 수술과 대사수술 합친 개념이니까 네. 비만 수술 대상이신 거죠. 아, 그렇게. 예, BMI 조건이 만든다면 그렇군요. 체질량 지수 비만 어떤 분이 그런 약간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네. 비만인데 고도비만인데 네. 비만 대사 수술을 받아도 되느냐? 같은 맞는 얘기입니다. 비만 네. 대사수술에 비만 수술, 대사수술이 다 포함된 의미니까 하나로 뭉뚱거리면 좋은데 제가 왜 이렇게 분리를 하냐면 네. 요즘 이제 보험사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당뇨 환자인데 저희 국가에서 정한 수술 코드가 비만 대사 수술이거든요. 비만 대사 수술이니까 이 비만자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당신은 그 미용적인 개념이 강한 비만 수술을 받았지 당뇨하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급여화되고 나서 1년 이상 지나고 네. 2년이 다 돼가니까 그런 이제 분란들이 좀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보험 될 때 이제 급여협의체에 참여도 했지만 조금 더 기간이 지나면 네. 이 비만 수술과 대사 수술은 아예 보험 급여 코드 자체를 좀 분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의 목적이 틀리니까요. 그렇군요. 환자들 좀 개념이 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수술하러 오셔서 저희가 설명드려요. 그때 하시는 분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당뇨 치료에 비만 대사 수술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너무 추상적인가요, 질문이? 아니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네. 오늘은 이제 당뇨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대사 수술이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네네.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크레틴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인크레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네. 혈당이 뭐 때문에 조절되죠? 인슐린 때문에 조절되죠. 인슐린, 네. 인슐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불러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인슐린이 분비돼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하는 이 과정에 인슐린이 나오는 양의 50%를 누가 매개하냐면 인크레틴이 매개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불러내는 가장 강력한 유도제예요. 그렇군요. 근데 얘는 저희 몸의 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당을 링겔 주사로 맞는 것보다
포도당 액을 입으로 마실 때 인크레틴이 더 나오죠. 얘가 인슐린 절반의 생산을 책임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당뇨 수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회술 이런 얘기 드렸죠. 네네. 길을 바꾼다. 네네. 어디로 길을 바꾸냐면 이 인크레틴이 많이 나오는 대로 음식물을 빠르게 보내줘요. 오. 저희가 수술 안 한 사람들은 입에서부터 식도 지나서 위, 십이지장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쭉 내려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인크레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에 내려오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예.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조리법이 발달된 시대에는 먹자마자 바로 위쪽 윗동네에서 다 해결이 돼 버리니까 얘는 아랫동네에서 나오거든요. 하부 소장에서 그렇군요. 네. 아래로 남아서 이제 흡수가 될 만한 영양소가 없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회술로 다이렉트 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길만 바꾸지 위를 왜 자르냐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실 겁니다. 결국에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위를 아예 다 절제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위를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줄여버려서 네. 네. 늘어날 수 있는 위를 잘라서 바깥쪽으로 빼내는 수술이 있고요. 네. 이게 위 절제고요. 네. 우회술은 잘라내는 건 없어요. 길을 끊어버립니다. 길을 끊어서. 네, 같은 위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밑으로. 아주 소량의 위와 소장을 붙여서 아래쪽 위에는 음식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저희가 호치키스 같은 걸로 이렇게 위를 묶어서 잘라버리면 이제 네. 길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위를 다 드러내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든 먹는 양이 줄거든요. 네. 근데 먹는 양이 줄게 되는 게 왜 따라와야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상부 소장으로 지나갈수록 당뇨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아까 인크레틴 얘기할 때 아랫동네로 보내야 된다 얘기했었죠. 네네네. 윗동네로 지나가는 음식량을 줄이려면 네. 위에서부터 또는 위 끝나자마자 점프하듯이 길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음식물이 소장을 다 지나가고 연결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그냥 아랫동네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수술법 때문에 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역사 초기에 비만한 분들 수술을 해서 체중을 빼놨더니 체중이 늘면서 당이 나빠지는. 네. 결국 이제 먹는 양, 섭취량, 흡수되는 칼로리의 양이 당뇨의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를 줄여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게 꼭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섭취량을 줄여놓으면 간이나 내장 지방에서의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의 내성 같은 것들이 호전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섭취량도 줄일 수 있고 내장 지방이 인슐린의 방해인자의 으뜸이거든요. 체중이 빠져서 내장 지방이 주니까 또 그런 부분에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져서 그렇군요. 두 가지 면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위를 건드리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인크레틴 기전입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러네. 인슐린도 어려운데 인크레틴은 저도 뭐 지금 하는 되게 애고.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냥 부언을 해드리면 당뇨약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가족분들 당뇨약 보면은 회사별로 이름도 다양하고 성분별로도 뭐 6, 7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당뇨약이 내과에서 주로 쓰는 약물 치료도 인크레틴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크레틴이 분해 안 되게 하는 알약들, 인크레틴 그렇군요. 제제를 직접 주사로 넣어주는 것들이 내과 치료의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대사수술도 역시 인크레틴. 그런데 내과 치료와 다른 건 그때마다 넣어주는 개념이라면 저희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생리적인 인크레틴이 많이 나오도록 먹는 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비만 대사수술이 완전 관해라고 표현. 완전 관해 완치 개념. 그렇죠. 완치 개념이 될까요? 그러니까 완치 개념- 하면은 된다라는. 그럼요. 그래요? 모든 분은 아닙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분이 어느 정도의 성공률을 가질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뭐 ABCD 스코어라고 점수 체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참여한 현실에 것도 맞게?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네네. 그 점수 체계가 있는데 네. 이 환자의 최적의 수술이 무엇이고 이 환자의 관해율이 몇 프로일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분들한테 이제 거기다 대입을 시키죠. 환자분의 혈액 검사를 가지고 당뇨 기간 같은 것도 다 따져서 환자분은 성공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50%. 60% 정도 50.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 관해라는 거는 약을 완전히 끊고 당활색소 5.5 미만 그렇죠. 완전히 정상인처럼 1년 이상 재발을 안 하면 저희가 완전 관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왜 관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완치라고 하면 그렇죠. 되죠. 관해라는 거를 저희가 한자 뜻을 보면 조건에 맞을 때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영원한 완치는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그만큼 다시 또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간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저희가 재발이라고 얘기한다면 약물에 의한 완치나 재발률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수술이 사실 비교 우위가 없을 정도로 월등히 좋다.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꼭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 부작용. 과연 부작용이 어떤 게 있고 또 부작용의 이 발생 확률이 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수술 공통의 부작용은 먹는 양이 줄죠. 먹는 양이 줍니다. 먹는 양이 줄고 맛있는 거 많이 못 먹는다는 건가요?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사람의 욕심 중에 으뜸이 식욕인데 이 위절제 같은 경우에는 식욕도 확 떨어뜨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식욕 분비 호르몬을 이제 차단하는 수술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냥 일상적인 음식 드세요. 뭐 2년은 좀 긴 얘기고 보통 한 6개월, 10개월 정도 되면 네. 그냥 평소보다 양은 적지만 음식의 다양성은 따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먹진 않아요. 근데 못 먹게 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칼로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를 이렇게 약간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위절제. 네, 위절제를 하면 위는 늘어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늘어나죠. 누구나 다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먹는 양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드시냐면요. 위가 예전처럼 빵빵하게 늘어나는 거는 뭐 아주 드문 사례고요. 대부분 저희가 늘어날 거 감안해서 절제를 하는데 내려가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한 끼에 예전에는 뭐 한 공기 반 이렇게 드신 분들이 네. 한 3분의 2만 드셔도 명치가 뻐근하게 배부름을 느끼시거든요. 그걸 나중에 아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가이드를 해드려도 왠지 이제 살도 빠졌고 혈당이 정상화되면 보상 심리가 좀 생기세요. 그래서 그렇죠, 4끼, 5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유산소화 시켜서 저희가 코어 근육을 발달을 시키면 사실 제가 이제 늘 잘하는 얘기가 우리 연예인분들 보면은 엄청나게 먹으면서 운동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렇죠. 잘 먹으려고 운동하는 몸으로 만들면 그때는 뭐든 먹어도 된다. 그렇군요. 가장 큰 합병증은 다시 말씀드리면 먹는 양에 제한이 따른다. 뭐 그 외에 뭐 식도염이라든지요, 뭐 덤핑이라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인슐린 분비가 왕성해져서 네. 루아이 같은 경우에는 먹었더니 저혈당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먹으면 네. 혈당이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저혈당, 인슐린이 그만큼 아주 예민하게 분비된다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는 또 힘들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시경 주기적으로 해서 그 위하고 소장 연결하는 부분이 허는지도 봐야 되고요. 또 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암 검진 내시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네, 있네요. 뭐 득도 있고 실도 있는데 저희가 그 실을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이미 수십 년간 의사들이 뭐 내시경이 안 되는 건 특수 소장 내시경으로 거꾸로 들어간다든지 덤핑에 대해서는 예방 그 시기법을 알려준다든지 다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죠. 방법을 또 보완하고 또 그렇게 적용을 그렇죠. 하고 또 위 소매절제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식도염이 아주 고질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항역류 수술이라고 해서 식도염 치료도 같이 하는 개념의 위 소매절제술이 이제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어떻게든 없애시키려는, 감쇄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큰 대의로 보면
당뇨의 무서움을 아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뜻인지 대충 네.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 독자분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네. 아픈가요? 수술하면? 복강경 수술이니까요. 수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서 저는 복강경으로 맹장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아픕니다. 전신 마취하는 네, 거죠? 전신 마취합니다. 근데 전혀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해가 있고요. 당일날은 좀 한 2~3시간 이상은 진통제를 추가적으로 드릴 정도로 좀 아파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복강경이 정말 좋은 게 이제 통증의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루만 잘 버티면은 그다음부터 하룻밤 잘 주무시고 나면은 이제 잘 걸어 다니시죠. 그 정도 수술이라고 보시면. 혹시 수술 비용도 여쭤봐도 될까요? 수술 비용은 건강보험도 적용이 건강보험 되죠. 적용되는 분만 수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 환자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BMI 27.5라는 하한선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26인데 내 돈 내고도 하면 안 되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수술이 보험화되기 1년 전에 신의료기술이라는 이제 국가의 평가를 받는데 신의료기술에서의 전제 조건이 BMI 27.5에서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걸로 이제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고요. 비용은 BMI 30이 넘으면 그냥 일반적인 네. 급여 대상이 되셔서 순수 수술 비용을 따지면 한 250만 원 정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험이 안 될 때보다는 한 5분의 1 수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할 때 마취 위험성 평가라든지 식도염이 이미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추가가 되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수술을 받기 전에 아픈지, 또 수술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비용을 얼마 정도 소요가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콘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금 더 비만 대사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나 생각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뇨 중심으로. 네. 이 환자분들한테 이 수술을 알려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좀 상담받으세요. 그래도 조금 제한 있는 게 아직 당뇨 수술 특화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같이 이제 카페나 어떤 대중적인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좀 정리된 질문지로 이 수술의 개념이나 아니면 정말 궁금한 부분을 좀 질문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이해도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그런 수술이 있냐는 얘기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뇨 수술은 엄연히 수십 년 된 각국 OECD 각국에서 보험이 인정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의료비 절감이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만 조금 바꿔주시고 저희 가족도 그랬어요. 당뇨 수술 하자 그랬더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술이 있냐고. 근데 수술이라는 그게 무서운 그렇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당뇨를 수술로 어떻게 잡냐. 그런데 이게 내분비 수술의 모든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를 칼로 잡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양 덩어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만 좀 바꿔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방문하셨을 때나 아니면 어떤 글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뭐 증거자료 대라 그러면 증거자료 보여드리고 논문 알려드리고요. 당뇨 수술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머리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거부감 없이 근처 병원이 아니죠. 좀 특화된 병원을 또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대사비만 외과 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네네. 이제 회원병원들 보면은 인증 의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대사비만 학회를 쳐가지고 인터넷에 치면 네. 비만 대사 수술 인증의가 있습니다. 인증 그 수술에 대한 요건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전문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 부여인데 그분들이 어느 병원에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가서 물어보시면 뭐 좀 일부러 시간 내서 자료 평소에 했던 혈액 검사 가지고 가시면 누구나 다 친절하게 설명하실 겁니다. 전문의 상담을 네. 통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지부터 수술이 근데 이게 해당 사항이 있니
되는지. 집 근처에 있는 내과 선생님들, 나한테 늘 이제 몇 년째 약을 주고 있는 분들은, 내과 전문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약 먹으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 내과 원장님들이 보고 계신 당뇨병학이라는 교과서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도 이 수술이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군요. 이제 그거죠. 제가 뭐 제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네. 이게 내가 밑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의 그렇군요. 차이가 분명히 엄연히 있는데, 의학이란 건 또 접근법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의 건강이기 때문에, 또 환자의 또 네. 삶의 질. 그렇죠. 네. 그래서 조만간 뭐 지금도 많이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내과 외과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 조만간 수년 안에 나오지 않 발표되지 않을까 네. 희망을 걸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뇨의 날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짓궂은 질문도 좀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요. 네, 아닙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 끝 인사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 둘 하면 네, 한번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건강하세요.